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2월 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서 조금 까다로운 거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함수 그리고 2, 3, 4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관리자 C5에서 C12 여기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옆에 콤보 상자 세모를 콤보 상자라고 하는데요. 그거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로 가셔서 자, 누르시고 어떻게 한다? 제한 대상을 목록하시고 원본을 여기 C5에서 C12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셀 서식 F5에서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할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문자랑 숫자가 있었죠. 문자 어떻게 표시하죠? 골뱅이 숫자는 항상 샵, 샵 0. 얘의 뜻은 천 단위로 끊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 단위로 끊겨 있죠. 얘에 보면 3.3,555 만원. 그래서 숫자는 항상 자, 컨트롤 1 누르시면 셀 서식 단축키죠. 사용자 지정 거셔서 숫자니까 샵 샵 0 쓰고 싶으면 항상 어떻게 하나 다운표 놓고 만원 이렇게 다운표 닫고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구매가로 이름 정의하시오. F5에서 F12의 구매가죠. 블록 잡으시고 어떻게 한다? 이름 상자에 클릭하시고 구매가라고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름 정의가 됩니다. 확인 어떻게 해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이름이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삭제 누르시고 다시 하시거나 편집 눌러서 다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행거리 순위, 주행거리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if와 랭크 함수가 있는데 일단 if 함수 먼저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if는 뭐뭐였었죠? 만약 뭐뭐 이면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에 뭐뭐 이면에 보시고 if의 개수를 세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뭐 이면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내림차순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 조건이 맞으면 참에 있는 거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 거짓자리에 있는 거 보여주는 게 if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A2죠? A2가 얼마 이상? 50 이상이면 적정, 다운표 안에 문자니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미달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맞으면 적정, 틀리면 미달인데 중요한 게 뭐였었죠? 이상은 이렇게 표시, 이하는 이렇게,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같다는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 조건 자리에 함수를 쓰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도 조건 자리에 함수를 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if 조건에다가 랭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순위 구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1부터 3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3등 이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얘가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순위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랭크도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가 맞으면 그냥 나의 순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1등부터 3등까지일 테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랭크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되겠네요. 랭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범위, 이 범위, 어떠한 범위 내에서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얘의 순위. 그쵸? 뭐 내가 홍길동의 점수의 순위를 구할 건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점수 순위를 구할 건데 뭐 일반에서 구할 건지 뭐 3학년 전체에서 구할 건지 이러한 순위 범위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 순위 범위는 항상 어떻게 한다? F4로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조건 자리는 0과 1인데 0은 보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내림차순이 0이고 오름차순은 1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뭐냐면 높은 값이 1등인 거, 오름차순은 낮은 값이 1등인 건데 문제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건 자리에 0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순위를 구할 셀이 뭐예요? 얘가 되겠죠. 그쵸? 범위가 이렇게. 조건은 0과 1을 쓰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범위는 항상 고정하시면 되겠고, 볼게요. 내림차수는 A2에서 이렇게 범위, 콤마 0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값이 1등, 낮은 값이 꼴찌. 자, 오름차수는 똑같이 조건 자리만 1로 바꾸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낮은 값이 1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 고정하는 거랑 내림차순이면 0, 오름차순이면 1인 거 구분해 주신 거 잊지 마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랭크 자리에 요 함수 내림차순 요걸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로직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해볼게요. if 자, 랭크 주행거리 순이니까 어디에요? 예. 어디서? 이 범위에서. 그쵸? 얘 어떻게 했나? F4 내림차순이니까 0. 자,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부터 3이니까 이렇게. 그쵸? 얘이면 똑같이 이 순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백.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랭크를 쓰는데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니까 3 이하인 걸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하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랭크를 그대로 넣어서 3 이하이면 1이면 얘가 1이면 1이 나오고 2이면 2가 나오고 3이면 3이 나오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높은 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2번 갑니다. 자, 사용 연수예요. 2019 빼기 구입일자 연도 플러스 1로 구한 결과값에 년을 붙이시오. 그럴 때 문제가 되게 친절하네요. 어떻게 해요? 2019년 빼기 구입일자 연도니까 이어 함수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1로 구한 값에 이렇게 년을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어 함수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어가 있고, 먼스가 있고, 데이가 있고, 데이트 이렇게 날짜 함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ITQ에서 다루는 함수들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어는 어떠한 셀, 이 날짜에는 셀이 들어가거든요. 셀이 들어가도 되고 날짜를 입력해도 되는데 이 날짜에 연도만 갖고 오고 먼스는 월, 데이는 일만 가져와요. 자,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년, 월, 일을 써서 이 어떠한 형식에 있는 것들을 날짜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어 먼스 데이는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바로 자, year. 자, 날짜 여기 있죠? 이렇게 쓰면은 이 날짜에 연도를 갖고 오고 month를 쓰면 이 날짜에 월을 갖고 오고 day를 쓰면 이렇게 2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year, month, day 이렇게 보고요. date는 한번 예제를 간단하게 저희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2019년 나오는 게 아니라 연은 19, 월은 7, 일은 26을 썼는데 1919년 7월 26이다. 왜 그러냐면 연도의 기본값은 1900년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1919년 7월 26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아마 그러니까 11월 ITQ 엑셀에서 데이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2000을 앞에 쓰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2000을 더하셔도 되고 뭐 엔드 연산자를 붙여서 써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어먼스 데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데이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2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9년에 구입일자 연도니까 이어 함수 쓰겠죠. 그래서 2019 빼기 2열 써서 어디 하냐면 얘의 더하기 1 하시면은 2가 나오는데 여기다 어떻게 한다? 엔드 연산자 써서 년을 붙이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연산자로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3번 갑니다.
자, 최저 구매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서 이 구매가의 최저 구매가를 구하는데요. 자, 민 함수는 쉽죠? 빨리 한번 볼까요? 민은 자,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범위의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건지,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건지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맥스 A to A6 하면 제일 큰 거 50, 민은 제일 작은 거 10, 미디안은 중간값 30, 자, 라지 2 쓰면은 두 번째로 큰 값 40, 스몰 쓰면은 두 번째로 작은 값 20 나옵니다. 그래서, 자, 맥스는 뭐와 똑같다? 라지하고 범위의 1. 그쵸? 첫 번째로 큰 게 맥스잖아요. 미는 스몰하고 1 쓰시면은 제일 작은 거, 얘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그냥 범위만 잡으면 되는데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민, 범위 구매가죠.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밑에 F12까지 우리가 구매가라고 이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매가가 자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여기다가 한글로 구매가 쓰셔도 자동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4번. 자,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에서 카운트 if의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자, 카운트 if 한번 볼게요. 카운트 if 비슷한 함수들이 sum if, average if가 있었습니다. sum if, average if는 이렇게 쓰고요. 카운트 if는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조건 범위와 구할 범위는 항상 어떻게 한다?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sum if와 average if는 보세요. if가 들어가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거의 개수인데, sum과 average 같은 경우는 숫자 함수죠. 그쵸? sum은 합계고 average 평균이기 때문에 구할 범위를 별도로 정해줘야 되는데, count if 같은 경우는 얘가 숫자이든 문자이든 어떠한 조건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만 쓰기 때문에 count if는 구할 범위가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count if가 나왔으니까 조건 범위와 조건만 쓰시면 되는데, 자, 조건이 뭐예요?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예요. 그쵸? 그럼 주행거리가 어딨냐면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주행거리가 여기 있는데, 자, 얘네들의 보다 평균 이상인 차량 수. 조건 범위는 제가 색을 칠한 G5에서 G12가 되겠고요. 조건을 에버리지로 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sum if와 average if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 범위와 덜 범위만 다른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count if는 어떻게 쓰시냐 보세요. 자, 예제의 점수가 50 이상인 거죠. 그럼 조건이 어디 있어요? 조건이 점수가 50이죠. 조건이 여기 있네요. B2부터 B6까지. 조건이 뭐예요? 50 이상.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써요. 이상 50. 자, 그러면은 1이 나오겠죠. 한 개니까요. 자, 얘를 가지고 할 건데 보세요. 원래 어떻게 쓰냐면 count if.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G5에서 G12고 조건 어떻게 쓴다? 여기 이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원래는 써야 되는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에버레이지하고 똑같이 G5에서 G12.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ount if. 조건이 있는 범위 여기고, 자, 조건이 뭐냐면 에버레지. 자,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0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에러가 나와요. 에러. 자, 그래서 자, 에버리지 if, 에버리지는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함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보세요. 자, 요렇게 써요. 다시 한번 위에 볼까요? 자, 일단은 이상 표시를 해버리고, 얘는 함수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수의 결합은 항상 AND 표시를 쓰고 이렇게 겹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을 먼저 여기서 따옴표를 끊어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같이 있지만 여기서는 끊어버리고 함수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count if, average는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자주 나왔던 함수들이에요.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함수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랜만에 나온 함수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count if 쓰고 average, 또 에버리지가 아니더라도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AND 표시를 해서 넣어준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갑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구매가 합계예요. 그래서 D 썸이 나왔는데 D 썸은 D 에버리지, D 카운트, D 카운트 A, D 맥스, D 민 같이 써요. 그래서 얘네들의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앞에 D가 들어간 함수들을 데이터베이스라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값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름 쓰시고 전체 범위는 우리의 여기가 되겠어요. 전체 범위 이렇게. 몇 번째는 이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찾으시는 거고 조건은 항상 블록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요. 볼까요? 전체 범위는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 몇 번째는 숫자 세시면 되겠고 조건 항상 블록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두 칸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죠. 자, 합계니까 D썸을 쓰시면 되겠고 전체 범위가 여기 A1에서 T5 그리고 점수가 몇 번째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블록으로 소속이 1번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속이 일반들의 점수 합계가 12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D썸 쓰시고 전체 범위 여기부터 쭉 잡으시고 F4 눌러주시고 몇 번째 있어요? 구매가 합계죠? 구매가 몇 번째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그쵸? 다섯 번째 쓰시고 조건이 뭐냐면 하이브리드네요. 유종이 하이브리드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면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유종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자에 대한 유종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VLOOKUP 보겠습니다. 자, HQ VLOOKUP은 공식이 있었어요.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H14의 범위 몇 번째요? 0.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범위만 F4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0은 원래 0과 1이 있는데 ITQS는 무조건 0이 나온다. 그래서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VLOOKUP 항상 여기 찍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범위를 잡는데 얘를 보고 한다 그랬었죠. 얘가 관리자네요. 그럼 어디부터 잡는다? 여기부터 이렇게 잡는다.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관리자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유종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쵸? 그럼 세 번째, 콤마 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지현은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장동 누르면 장동도 하이브리드네. 정인경 눌러볼게요. 정인경 누르면 이렇게 디젤로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LOOKUP은 맨날 고정적으로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작업의 마지막 조건부 서식을 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평균 연비 셀에 여기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 얘가 녹색이에요. 녹색 데이터 막대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누르세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이 요거예요. 데이터 막 녹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해라. 자, 최소값 및 최대값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조건부 서식 한 상태에서 규칙 관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규칙 편집 누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최소값을 최소값, 최대값을 최대값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종류를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바꾸시고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형태가 나오도록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작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2작업, 3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으로 가볼게요. 자, 1작업 시트에 B4에서 H 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부터 여기요. 그쵸?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 자, B2 여기부터 붙여넣기를 하시고 다음에 조건까지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넓이를 1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테두리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는 얘기 없기 때문에. 근데 찜찜하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고급 필터.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 필터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블록을 쭉 잡으시는 거예요. 이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 데이터에 고급 필터를 가게 누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부터 한번 해보고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항상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목록 범위 어디냐면은 여기를 잡으시고요. B2부터 H10 잡으시고 자,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B14에서 C16.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문제에 제시된 대로 잡으시면 되는데 자, 조건 범위는 어떻게 하시냐면 AND와 OR가 있어요. AND는 뭐뭐 이거라는 뜻이고 OR는 뭐뭐 이거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ND 같은 경우는 뭐뭐 이거나인데 자, A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열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이에요. 잠시만요. 여기 맨날 오타가 나네. 자, 그래서 400만 이상이란 뜻이고요. 오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다르게 써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인 걸 추출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유종이 디젤이거나 이거나 돼 있죠.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자료 데이터만 추출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조건 쓰실 때는 항상 유종이 B13부터네요. 그쵸? 자, 그리고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거. 그래서 유종이 여기다가 그냥 바로 디젤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넓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얘가 5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자료의 뜻이 되고요. 데이터만 추출하고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냐면 B의 18부터 붙여넣기 하셔서 자, 선택하시고 어떻게 한다? 고급 필터 눌러서 여기 있는 그대로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목록 범위 잡혀있는 거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유종이 디젤이거나 그쵸? 그리고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게 제대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 서식 가볼게요. 고급필 때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의 서식을 적용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이니까 블록 잡으셔서 채우기 없음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표 스타일 보통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돼 있죠. 자, 표 스타일 이 서식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얘를 우리가 표라는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삽입에 가시면은 표 있어요. 얘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확인. 그럼 얘가 이제 표로 바뀌었어요. 얘가 이제 표로 바뀐 거예요. 다시. 자, 이때는 얘가 표 서식이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서 표를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표 서식이 적용이 돼서 표 도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표 스타일을 보통 2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보통에 얘가 2번이네. 그쵸? 표 스타일 보통이 이렇게 얘를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1작업에 얘네들을 복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복사할게요.
제3작업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자, 얘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한 후 다음과 조건과 같이 작업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해볼 건데요. 부분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정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밑에 출력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얘를 잠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출력 형태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일단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렬인데, 정렬이 뭐냐면 요거예요. 유종으로 지금 정렬이 돼 있죠.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그래서 이 정렬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 정의 목록이란 걸 사용해서 우리가 정렬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부분합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최대값 개수가 나오도록 부분합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것부터, 두 번째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그래서 볼게요. 자, 이게 샘플인데요. 얘는 지금 인천, 부산, 대구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고 개수 그 다음에 평균 하셔야 되고, 문제에 항상 나와 있어요. 여행지의 개수와 평균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윤곽 지우기라고 해서 우리 부분합을 하게 되면 옆에 1, 2, 3, 4 여기 나오는데 요거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합 수행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해볼까요? 첫 번째는 유종으로 정렬이 돼 있죠. 자, 얘를 정렬을 하시는데 얘 밑으로 내려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정렬에 어떻게 하냐, 사용자 지정 정렬 가셔서 자, 정렬을 기준이 뭐냐면 유종이죠. 유종 눌러주시고 정렬을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누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을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추가가 되거든요. 얘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얘 가지고 해볼게요. 하이브리드의 개수인데 뭐의 개수예요? 관리 코드의 개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구매가의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자, 부분합을 넣을 건데 데이터 들어가시면 돼요. 부분합.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뭐다? 첫 번째는 개수니까 관리 코드의 개수. 그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항상 유종. 얘가 되겠고, 부분합 계산 항목이 관리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의 개수. 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이 이 상태에서 또 부분합 들어가요. 이번에는 최대값 구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가의 최대값이니까, 구매가의 최대값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거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체크하면은 개수가 없어지고 이 개수가 없어지고 그 위에 최대값이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셔야지 이렇게 두 줄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최대값 개수인 거 금액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라고 돼 있었냐면 윤곽 지우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1, 2, 3, 4가 윤곽이거든요. 윤곽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 해제 가셔서 윤곽 지우기 부분합 바로 옆에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셔야 돼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고 다른 게 있으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은 이대로 3작업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작업이에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조금 줄여볼게요. 자, 4작업인데
차트 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있었었죠. 뭐냐면은 차트의 데이터 선택이 제일 어렵고 중요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함수니까 이렇게 없애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리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쵸? 얘네들 관리 코드죠. 그 다음에 주행거리랑 구매가 필요하네요. 제가 색깔을 칠해볼게요. 얘네가 필요한데, 자, 뭐냐면은 M597, 그 다음에 G839, 그 다음에 Z329, 그 다음에 얘네들 3개네요. 그쵸? 자, 얘네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블록은 항상 어떻게 잡아라?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얘가 뭐죠? 행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잡는 것처럼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블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의 차트에 묶은 세로 막대형. 자, 이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얘를 어떻게 한다? 자, 얘를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 작업했죠. 그 다음에 새 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차트 이동 어디? 새 시트의 제4작업.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1, 2, 3, 4 되게끔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3은 여기 차트 레이아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누르시고 스타일 5래요. 스타일이 1, 2, 3, 4, 5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는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의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그림은 채우기, 흰색. 차트 영역은 여기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에. 그래서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글꼴, 굴림 그냥 치시면 됩니다. 찾기 힘드시면 굴림 치시고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질감이죠. 질감에 뭐예요? 마우스 대시면 나오죠. 분홍, 박엽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네요. 그림은 채우기 흰색. 자, 그림 영역 누르셔서 똑같이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 뭐예요? 흰색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이네요. 차트 제목은 굴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글꼴, 굴림, 굵게 돼 있네요.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제목 서식하셔서 채우기는 단색에 흰색. 테두리는 그냥 실선에 검정색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차량, 운행,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서식이에요. 구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가가 얘죠.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종류 변경 뭘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얘예요. 얘로 변경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데이터 계열 서식하셔서 얘를 뭘로 한다? 보조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레이블 M597의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는 이 막대 그래프네요. 그쵸? 얘의 계열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시하죠? 막대기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얘가 다 선택되는 거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선택된다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르면 다 선택되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선택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값이 들어오거든요. 자, 얘를 들어온 거를 표시하고 위치는 얘랑 같이 하래요. 조금 내려가 있네요. 줄에 겹치지 않고. 그러면은 얘를 마우스로 쭉 누르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드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에요. 이렇게 파선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요거거든요. 마우스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서 세력과 축 주는군선 누르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은 서식에 가시면은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얘를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눈금선 서식 갑니다. 그래서 선 스타일 파선이에요. 선의 스타일을 파선이죠.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에 가셔서 얘가 파선이거든요. 마우스를 대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선을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축은 뭐냐면 요거예요. 20만, 18만, 16만 이렇게 20만, 18만, 16만 돼 있죠. 얘는 수정할 필요 없고, 오른쪽 가더니 0만원, 3천, 6천, 9천, 1억, 2천, 1억 5천, 1억 8천 돼 있네요. 단위가 3천 돼 있네요.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하시면 보조 세력값 축 보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얘를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항상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가셔서 최대값 얼마예요? 18 빵빵빵. 얘 눈금 단위가 얼마죠? 3천이죠? 3천 해주시면은 이렇게 3천, 6천, 9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축도 변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제 범례네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주행거리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면은 얘는 주행거리가 킬로미터가 돼 있죠. 자, 얘를 바꿔야 하는데요. 보세요. 범례는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서 편집이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야 돼요. 차트형에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겉에 누르셔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데이터 선택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주행거리를 직접 내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편집 누르시면 돼요. 주행거리 누르시고 얘를 바꿔야 되니까 편집을 누르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주행거리 킬로미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직접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례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도형을 추가해 볼까요? 요거 최대 주행거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삽입 가셔서 도형이거든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도형. 그래서 요거거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일단 넣어보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최대 주행거리 입력되어 있네요. 최대 주행거리 입력하시고,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얘도 굴림의 11이에요. 하시면 되고, 색깔이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채우기가 흰색이네요. 그쵸? 개체 서식하셔서 채우기가 단색의 흰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양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충 얼추 비슷하나요? 그리고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부터 돼 있고, 요쯤에서 끝나고,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라네요. 그리고 조금 내줘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쵸? 최대 주행거리.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혹시 이상한 게 있으시면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문제에 제시된 내용들을 하면은 거의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Q 엑셀 2019년 12월 기출문제 A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